한자가 즐겁다. 한 줄 공감 한자락. 솔비 김대현입니다. 부수 명칭 달달달. 분해조립 달달달. 지객한다 달달달. 그럼 쓰기는 저절로. 왜일까요? 한 줄 공감 한자락. 맨 처음에 얘기했던 한자가 즐겁다. 이것이 한 줄 공감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줄 공감 요약되어 있는 것은 어느 인강에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께서는 한자를 학습하는 요령에 있어서 이 한 줄 공감만 잘 궁리하고 궁구하더라도 이 한자 학습은 학습자에게 충분히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줄 해서 요약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분해해서 딱 또 조립하니까 글자가 저절로 완성이 되네. 이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한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일목요연하게 학습자와 함께 일부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배우는 목적은 다 학습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업체는 또 한자 자격을 원하더라. 그래서 공인급수를 따야 되겠다. 또 나는 책을 읽는데 이 어휘력을 향상시켜서 좀 더 빨리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전번 수능 시험을 모의 시험을 쳤는데 해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그래서 전자 수능 시험을 칠 때 이 지문 해독의 시간을 빨리 잘 써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또 나는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어휘들을 좀 더 넓게 망라해야 되겠다. 나는 우리나라 문화가 참 유구한 역사인데 그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이 한자가 필요하더라.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그 서임새 자체와 어휘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말과 또 한자어를 섞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또 글을 쓰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 학습은 또 한자 학습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익히고 요령을 터득하면은 역시 나의 인격과 나의 품위를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수단도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 한자 어휘, 고급 어휘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부 한자 여행은 학습자와 저가 부수 총 214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딸린 5급 과정 한자 500자입니다. 이 학습을 일부 여행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학습이 끝나면은 부수 명칭은 214자 딱 보고도 완전히 달달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딸린 500자 역시 읽기는 기본, 쓰기는 저절로, 그리고 그림 연상으로 향상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지는 학습 효과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어휘력이 엄청 향상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잘 짜여진 서랍장과 똑같습니다. 이쪽 서랍을 열면은 나무목이 나오네. 그러면은 그 나무와 관련된 글자가 전부 다입니다. 나무 이름, 나무와 관련된 설명. 여기에는 자연과 관련된 것. 그러면 그 자연에 관련된 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과 칼이 나오네. 그러면 전쟁, 싸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죠. 그리고 우리 신체에 관련된 것. 손이 나오네. 손과 관련된 이야기. 머리가 나오네. 머리와 관련된 이야기. 다 주제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을 잘 분해하고 조립해서 학습하는 요령을 익히면 한자는 정말 쉽게
학습자에게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한 줄 공감입니다. 그것을 항상 학습자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또 끝날 때까지 계속 한 강 한 강마다 반복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학습의 핵심은 반복 학습입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한 강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그림이 저절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는 우리가 옛날 맨 처음 통일국가가 진나라였죠. 중국 통일국가가. 그리고 진나라 다음에 생겨난 그대로 용호상박이라고 하죠. 또 근곤일척의 싸움, 항우와 유방의 싸움에서 유방이 승리하게 됨으로써 한 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국가의 깃털이 다 갖춰져죠. 그래서 한자가 되고 한족이 되고 한문이 되고 한시가 되고 지금도 널리 퍼져 있는 우리 아시아권 한자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한시, 한문, 그리고 중국 자기들 자존심 한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한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딱 2가지 정도만 상식적으로 학습자께서 아시면 됩니다. 그것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그것을 우리가 6가지인데 육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한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자에 딸려있는 부수가 있어요. 그 부수는 항상 보통 뜻을 나타내고 또 한쪽은 소리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 뜻을 나타내는 부수가 머리에 붙었다, 발에 붙었다, 왼쪽에 붙었다, 오른쪽에 붙었다, 몸 자체가 있네,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학습하시면 한자의 기본 상식은 충분히 습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서는 한자의 짜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글자를 만드는데 근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6가지로 분류한 거죠. 우리가 모습상이죠. 또 모습형이죠. 상형자라고 얘기합니다. 상형자,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육서의 원천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대로 나무 모습 봤죠? 해의 모습을 봤죠? 산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전부 다 그대로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형자라고 합니다. 한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가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지사자하고 합해서 약 5% 정도를 차지합니다. 어떤 일을 가리키다, 추상적인 생각이죠. 이는 점을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위상도 점을 선으로 나타냈죠. 아래하도 마찬가지죠. 한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일, 두이, 석삼, 넉사, 다섯오, 여섯육, 일곱칠, 여덟팔, 아홉구, 열십, 이 전부 다 지사자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약 5%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해의자와 형성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한자를 차지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해의자는 모으다 해자죠. 무엇을 모았습니까? 뜻을 모았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2 이상의 글자, 상형자와 지사자 중에서 뜻으로 모여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보시면은 해가 있죠. 달이 있죠. 해도 뜻이고 달도 뜻입니다. 이것을 모으니까 밝을 명이 되었네. 그래서 해와 달은 밝더라,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사람인 있죠. 나무목 있죠. 합하니까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 실휴가 됩니다. 이게 약 10%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 100% 중에서 그 많은 한자가 어디를 다 차지할까? 바로 이 형성자입니다. 모습에다가 소리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뜻과 소리를 담당하는 글자. 그래서 애초에 글자를 만들 때 모든 글자에는 소리와 뜻이 있다고 해서 최대한 많이 만들자, 이게 한 게 형성자입니다.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만 잘 분해 조립하는 요령만 터득해도 한자를 충분히 내가 쉽게 재밌게 습득할 수 있는 요령이 됩니다. 역시 형성자 똑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글자죠. 이것을 결합해서 한쪽은 뜻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한쪽은 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뜻은 주로 부수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수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물수에다가 풀을 청이네요. 이게 합해서 물이 푸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맑음으로 바뀝니다. 맑을 청. 그러면은 소리는 청이 담당하게 되고 뜻은 물수가 담당하게 되죠. 물이 맑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심이죠. 자, 다음 주에 나오니까 왼쪽에 가면은 마음심이 됩니다. 역시 풀을 청이죠. 합하니까 마음이 푸르다. 이건 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뜻정으로 바뀌게 되죠. 마음은 부수가 담당하고 뜻이 되죠. 그리고 정은 소리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를 전자가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미 있는 글자의 뜻을 유추하여 다른 뜻으로 굴리고 끌어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에 둘 이상의 뜻이 있다. 이는 전주 때문이기도 하고 이 한자 자체는 자체가 뜻글자이니까 엄청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된 뜻만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풍류악, 즐길락, 좋아할요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애초에 많이 학습자께서 본 글은 즐기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악이다 이렇게 할 때는 악자로 바뀌네요. 그래서 밑에 나무목 위에 나무 위에 악기가 올려져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류가 되죠. 풍류악, 음악,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즐겁다가 또 바뀌어서 즐길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오락, 낙원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즐길락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즐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좋아하다. 이때는 음이 요로 갑니다. 좋아할 요. 그러면은 인자요산 또는 인자악산, 인자락산 아니죠. 어진 사람은 산을 뭐한다? 좋아하다 할 때는 인자요산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학습자께서 암기하기 쉽도록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는 이 글자가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제 머리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알아요 이렇게 제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악랑요인데 알아요. 그래서 알아요. 풍류악, 즐길락, 좋아할요네. 이건 약방의 감조처럼 시험에 꼭 나오는 글자들이죠. 전주자는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글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차, 임시가죠. 빌릴가죠. 그리고 가면을 서다 할 때 저 가짜, 빌릴차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음의 글자를 내가 임시로 빌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래어 표기 수단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문에서 이제 많이 빌려와서 의성어나 의태어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외래어를 빌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시아, 아세아, 코카콜라, 가구 가락, 인디아, 인도, 불란서, 프랑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빌려다 쓰는 것을 가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상형자, 지사자, 해의자, 형성자, 그리고 전주자, 가차 요 6가지를 육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수의 명칭을 간단하게 학습하겠습니다. 부수는 한자를 찾는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8가지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변이네요. 변은 왼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이죠. 왼쪽은 변입니다. 보니까 딱 한자가 그려졌죠.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이 부수의 역할은 한자의 균형미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둥근 자가 없죠. 한자는 전부 다 네모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딱 정사각형에 안착이 되도록 이 부수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인변, 물수변, 구수록변, 실사변, 좌부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사람인, 물수, 구수록, 실사, 좌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자는 다 생략을 하죠. 그래서 왼쪽에 붙었다 변입니다.
오른쪽은 방이 되죠. 글자의 오른쪽에 있다, 부수가. 그래서 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병부절 방, 머리혈 방, 칼도 방, 하품흠 방, 우부 방. 그래서 방자를 빼고 뭐 병부절, 머리혈, 칼도, 하품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머리가 있네요. 머리죠. 머리에 붙었다. 맨 위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되죠. 진면, 머리, 지붕두, 머리, 초두, 머리, 거문왕, 머리, 대죽, 머리. 예. 그래서 머리를 빼고도 진면, 지붕두, 초두, 풀초죠. 거물망, 대나무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수가 맨 위에 있으면은 머리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머리가 있으면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발도 있겠죠. 발이 나왔네요. 글자 아래에 있는 부수입니다. 그러니 머리 다음에 맨 아래 발이죠. 그래서 거름명 발, 마음심 발, 물수 발, 불화 발, 어진 사람인 발 빼고 거름명, 마음심, 물수, 불화, 어진 사람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자, 항상 사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심 혼자 쓸 때는 얘 자체가 부수이면서 단독 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붙으면은 마음심 변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쓰죠. 위에 균형미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마음심이 발에 붙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마음심입니다. 요거 보면은 우리가 뭐 공경하다 할 때 이렇게 쓰죠. 이게 마음심입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음심이 요 원자가 들어가면은 글자가 이상하고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수죠. 물수 단독으로 쓸 때는 얘 혼자 담당을 하게 되죠. 자기 혼자서 글자 역할을 다 담당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붙었다. 물수 변이죠. 아까 앞에 한 거. 변이죠. 그때는 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발에 붙는다. 그러면 글자 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땡땡땡땡 물방울 4개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또 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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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심, 마음심, 마음심 이렇게 되죠. 불화도 마찬가지요. 불화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쓰죠. 불화입니다. 그런데 발에 왔다. 발인데 이렇게 쓰면은 다른 자하고 균형이 안 맞겠죠. 예를 들어서 업설무죠. 얘가 이렇게 땡땡땡땡 있어요. 근데 얘 대신에 이렇게 가면은 글자도 아니고 균형도 안 맞죠. 그래서 대신에 불화, 발에 왔다 땡땡땡땡, 불화발이구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음이라고 글쎄요. 글자의 위쪽, 왼쪽 아래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되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감싸고 있는 걸 우리가 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음호,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민둥산이라고 하죠. 나무가 없는 산. 민머리, 민머리죠. 음호, 이거는 위에 굴뚝이 있다. 그래서 민음호, 음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범호음, 호랑이 호자 할 때 저 범호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과 왼쪽 아래를 감싸고 있는 부수를 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받침이 또 있겠죠. 한번 볼까요? 받침은 어디? 왼쪽과 아래쪽을 감싸고 있죠. 그래서 역시 책받침, 또 민책받침 없어요. 위에 받침이 달릴 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기 쉽도록 이렇게 씁니다. 책받침은 민책받침은 그대로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아주 쉬운 부수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애운담이라고 왜 했느냐? 애워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바깥 부분을 애워싸고 있다. 문, 큰 입구, 몸, 감출해. 큰 입구, 몸 같은 경우는 요 입구는 요거 입구니까 이거 크니까 애워싸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몸, 애운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몸으로 알고 계시면 되죠. 자, 마지막 8번째는 재부수라는 건 뭡니까? 모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글자 자체가 부수도 되고 자기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 역할도 하는 글자입니다. 나무 목이죠. 뭐 꽃죠. 뭐 용용. 이 자체가 부수입니다. 자체가 부수이면서 뭐다? 글자, 용문, 등용문, 푸를 청 똑같이 자체가 부수이면서 자기 스스로 청천, 푸른 하늘 이렇게 담당을 하죠. 이걸 재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수가 총 214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기원은 설문, 해자 한자를 조금 공부를 하신다거나 또 하시는 분은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죠. 중국 문자학이죠. 최초의 문자학입니다. 후한 때 허신이 지은 책이죠. 최초에는 514자에서 540부수였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통용되는 214자로 바뀌어서 통용됩니다. 그래서 214자 중에서도 일부분은 또 덜 통용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또 학습하는 부분은 반드시 214자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문을 뭐 전공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부수 540자 이 어원, 기운까지 다 학습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럼 왜 설문해자입니까? 이 두 개 합하면 문자인데 이게 설명하라는 뜻이죠. 얘의 이름은 13살입니다. 따지면은 뭐 13설 이렇게 되죠. 뭐 설명하다, 유세하다, 기쁘다 또 가지고 있는데 요 설명하다는 뜻이 되죠. 이 문은 설명하라, 분해되지 않는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뭡니까? 우리가 상형자하고 지사자 글자 그 자체죠. 분해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이라고 하죠. 그럼 문은 그대로 설명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회의자, 형성자 이거는 분해 조립이 다 되죠. 뭐 9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분해하라는 것입니다. 해부하라는 것입니다. 해부해서 조립하라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은 설명하고 글자는 해부하라. 설문해자. 오늘 다음 시간부터 한자 여행 떠난 214자 부수 명칭 달달달의 이 핵심이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는 인문학의 범주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 한자도 인문학의 범주에 들어가죠. 역사로 가고 철학으로 가고 다 갈래로 가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한자 한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학습하게 되므로써 내 스스로 품위와 품격을 갖추게 되고 고급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양하게 접하는 우리 모든 문화나 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다 쉽게 내가 해석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한자의 필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일부 한자 여행을 잘 마치고 나면 부수 명칭 달달달 214자죠. 그리고 분해 조립 달달달 분해했다 조립했다 95% 이상의 분해 조립 다 되니까요. 그래서 저절로 쓰기, 저절로 읽기 그러면은 한자는 즐겁게 되죠. 다음 시간부터 한자는 즐겁다 같이 일부 여행이 시작되겠습니다. 한자가 즐겁다 한 줄 공감 한자락이었습니다.